UAE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UAE 영토에서 한국의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포함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중동 지역에서 이 체계의 작전 통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UAE의 KF-21 보람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양국 간 보다 광범위한 국방 협력 의제를 시사한다. 2025년 초 UAE 내 기밀 장소에서 실시된 합동 방공 훈련은 중동 지역 다자간 방공 체계의 일환으로 항공 미사일 체계가 운용된 최초의 사례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다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UAE 지휘소와 2022년 1월 체결된 $35억 규모의 계약에 따라 2023년에 인도된 천궁2 체계 간의 실시간 조율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 위협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막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과 UAE의 다층 방공 체계와의 통합성을 더욱 검증했다. 이 협력은 지난 10년간 아부다비와 서울 간이 지속적인 정치적, 전략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UAE를 국빈 방문해 $300억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국방을 관계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K9 자주포와 ISR 관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을 UAE에 공급해왔다. 천궁2는 이러한 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 국방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중동 배치를 위한 전략적 시험 사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무관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훈련 주기 연장, 작전 적응, 그리고 수출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왔다. 앞으로 한국과 UAE는 지속적인 국방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UAE가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2025년 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 관계자들은 기술 이전, 훈련 프로그램, 지역 정비 인프라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UAE에게 KF-21은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과 관련된 지연 및 제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방 전투기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 또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게 UAE는 전략적 수출 시장이자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첨단 방위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천궁2 또는 KM-샘 블록2는 국내에서 개발한 대한민국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항공기,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LI 진엑스원, 하나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방산 회사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으며 특히 S-3502와 S-400에 사용되는 9M96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 천궁2 시스템은 수직 발사 캐니스터와 최대 40km, 최대 20km 고도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동 레이더 유도 요격기를 갖추고 있다. 각 포대는 일반적으로 다기능 A사 레이더, 이동식 교전 통제센터, 그리고 각각 8개의 요격기를 탑재한 4개의 발사대를 포함한다. 기술적으로 천궁2는 직격파괴 히트-투-킬 방식을 채택하고 신속한 표적지 획득에 최적화되어 있다. 레이더 시스템은 사격 통제를 위해 X밴드 RS 레이더를 사용해
360도 반경 내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UAE 훈련 기간 동안 레이더와 제어 시스템은 고온 저습 환경에서 신뢰성 평가를 위해 시험됐다. UAE 관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운용됐으며 사드와 패트리어트 팩3 포대를 포함하는 UAE의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망과 연동됐다. 천궁2가 단거리 맨페주와 장거리 대기권 요격 미사일 사이의 간극을 메어 다층적인 공중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호 운용성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 천궁2의 2022년 UAE와의 계약은 당시 한국이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로 약 4조 1천억 원, 35억 달러에 달했다. 납품은 2023년에 시작됐고 첫 번째 본격적인 배치는 2024년 초에 확정됐다. 한국의 방위 수출 전략에는 장기 정비, 현지화된 훈련, 공동 R&D 구성품 제공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천궁2는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이 되려는 한국의 목표에 대한 모델로 여겨진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 긴 항속 거리의 변형과 레이더, 감시 항공기와의 통합이 개발 중이며 이는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매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2015년 12월 4세대와 5세대 기술을 접목한 다목적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로 공식 시작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도네시아의 일부 자금 지원과 공동 개발을 통해 개발한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시제기는 2022년 7월에 비행을 시작했고 2024년 중반까지 6대의 시제기가 250회 이상의 출격을 완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도작전 능력, IOC, 단계를 통과했으며 2026년부터 한정 생산을 시작해 2028년까지 양산될 예정이다. 수출 관점에서 KF-21은 서방 5세대 전투기에 따르는 정치적, 물류적 제약 없이 첨단 역량을 원하는 국가들을 겨냥한다. 대당 약 6,500만 달러로 추산되는 KF-21의 가격은 F-35보다 낮으면서도 임무 유형과 소프트웨어 맞춤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UAE 외에도 폴란드, 필리핀, 이집트, 콜롬비아가 잠재 고객이다. 잠재 구매자에게 가장 큰 이점은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로 국산 무기와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개발 계약에 따라 50대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초까지 자금 분쟁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KF-21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 그리고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이며 전투 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이 항공기는 AIM-120 암람, 아이리스-T, MBDA 미티어 등 미국과 유럽산 무기와 한국에서 개발한 합동적 밀유도탄 제2단 및 순항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락1은 외부에 무기를 탑재하고 2028년 이후 출시될 블락2는 내부 탑재 공간과 스텔스 최적화 형상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말 대한민국 공군이 실시한 모의 훈련 결과 KF-21은 가시거리 박전투 상황에서 개량형 F-16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디펜스 뉴스 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4월 16일자 기사. UAE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